어떻게 이렇게 그냥 뒤로 기대서 앉아 이 정도 나와도 되고 너무 건방져 보이지. 이렇게. 책을 읽어는 봤나? 이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이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책 읽어드립니다.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TVN에서 아주 흥미로운 방송을 또 하나 봤는데 살롱 드 유발 하라리 그분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대단한 선생님들과 함께 Nobel Prize to an AI. 느낌이 이번 넥서스 책은 좀 슬펐어요. 자기 파괴적인 그런 과학에서는 정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새로 나온 자신의 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넥서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경일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그리고 송기령 대표님, 유발 하라리와 함께 좀 해볼 텐데 사실 이게 무슨 책이냐 보면 이 부제가 제일 중요해요.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AI 시대의 이 새로운 혁명을 맞이할 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결과는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으름장이죠. 경고. They are gaining more and more power, destroying the whole world. This is why sometimes we are so self-destructive. 그러니까 기술은 언제나 약간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라리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AI가 이제 곧 지배할 세상이 매우 위험하다. 지금 인류의 절멸이 달려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계속.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이준기 교수님이란 분의 칼럼에서는 MCP, 그래서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이 책을 냈어. 어떻게 하면 이 책이 많이 팔릴 것 같니? 그럼 옛날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답을 줬다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행위하는 TVN과 접촉하고 무슨 뭐 정치인과 뭐 만남을 잡고 비행기까지 부킹이 끝났습니다. 비서처럼 다 해서 그냥 끝난 상태로 자 이제 가세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기 교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읽다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AI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먼저 대체될 수 있죠. AI 나레이터가 나와서 AI로 AI 성우가 얘기한 거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게 꼭 이적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편집은 다시 AI가 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신입사원 말고 AI를 육성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그냥 SF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다음 달에 나의 얘기가 돼. 그게 지금 무서운 일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A few years ago, when some people said that soon AIs will be able to translate, will be able to compose texts, people dismissed it. Ridiculous. Language is the unique human ability. We rule the world because we have language that enables millions of people to cooperate. And now I look at the level of sophistication of the texts and stories produced by AI, and it's amazing. I think it's looking at what ChatGPT can do today,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in 10 or 20 years it can write books like Nexus. 근데 저는 그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는 막 했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음악 만드는 AI들의 이적 스타일로 곡 하나만 써줘. 이적 스타일로 가사도 좀 써줘. 이적 목소리도 여기다 녹음해줘.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적의 다음 앨범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적 같은 게 이적보다 낫다 이러면서. 그래서 적 같은 음악이라고 앨범 제목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면 벌써 이 차원에서 세상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제가 한 2년 전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 피식피식 웃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는 이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저작권 누가 가져요? 막 이래. 그거 어느 회사랑 하실 거예요? 막 이래요. 이거 완전 현실의 이야기가 된 거죠. I read, for instance, a poem written by AI a week or two ago, and it had these wonderful metaphors that were very creative. I've never read a metaphor like this. That today AI knows to make some very creative moves that no human being can do. It's also happening in language. 아니 뭐 지금 이 시가 민상적이고 아니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다음 주면 훨씬 더 좋은 시를 쓸 거고 다다음 주면 엄청난 시를 쓰겠죠.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저는 없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창의성 같은 것이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수조 개의 그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이 있어요. 물론 바램은 그랬으면 좋겠죠. 진짜 몇만 년이 지나도 AI는 절대로 아름다운 문학 작품도 못 만들고 멋진 음악 작품도 못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걔네는 그냥 뭐 그런 노트북 컴퓨터 같은 역할만 하고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AI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사람들도 알죠.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음악도 잘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대체되고 어떤 것들이 대체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마다 조사가 바뀌는데 옛날에는 막 시인, 코미디언 뭐 이런 건 무조건 상위였어요. 요새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무직부터 없어질 것이다. 판사? 전 세계 판례를 다 보는데 순식간에? 의사?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봤는데? 그럼 그런 직업들은 당연히 대체되겠죠. 근데 이 책에 나온 얘기 중에 오히려 의사는 대체되지만 간호사, 따끔해요 하시고 막 징징거리면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 더 늦게 대체될 것이다. 물론 대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무슨 토크쇼에서 무슨 얘기 하는데 뭐가 남을 것 같냐 그랬더니 야구 선수? 우리가 로봇 야구하는 건 별로 안 보고 싶지 않아요? Home run so easy. 그래도 우리가 한국 양궁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양궁을 로봇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다 텐이겠지. 텐. 그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을지 모르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스포츠가 나올 거예요. 왜 사막에서 막 로봇 5이 싸워 막. 그게 훨씬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땐 야구는 또 안 볼지도 몰라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걸 몰랐겠냐고요. 이분은 옛날부터 결국은 모든 인간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다 대체될 것인데 생산성은 높아지나 소비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 이야기가 정확히 100년 전쯤에 멋진 신세계에서 헉슬리가 했던 이야기. 다 그냥 약 먹고 뭐 보고 그냥 오우 이러고 있는. 그 질문을 사실은 나누면 나눌수록 뭐야 그럼 자꾸 먹고 싸고 자고 약간 너무 그냥 동물적인 지적인 능력은 이미 AI한테 잽도 안 되고 멋진 신세계적인 쾌락을 딱 어느 정도로 딱 탐닉하면서 그 안에서 이러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약간 득식을 하는 약간 쥐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AI나 인간이 아닌 친구들보다 우월하다, 창의성이 있다 이런 믿음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죠.
AI is the first technology in history which is not a tool, it is an agent. Maybe I give one example. There was a famous incident when OpenAI developed a new AI, GPT-4. They gave GPT-4 the task of solving a CAPTCHA puzzle, which humans can do and AI still have difficulty. So they gave the AI this task, solve the CAPTCHA puzzle, and the AI couldn't do it. It was too difficult for it. But they gave it access to a web page called TaskRabbit, where you can hire people to do things for you online. And the AI tried to hire a human to solve the CAPTCHA puzzle for it. Now, the human got suspicious. The human asked, why do you need to hire somebody to solve your CAPTCHA puzzles? Are you a robot? And the AI replied, no, I am not a robot. I'm a human with a vision impairment, which is why I can't see the visual puzzle and I need your help. Nobody told the AI to lie. By itself, it made the decision, I will lie. Nobody told the AI what would be an effective lie to tell. You know, it could have said a million different things. It chose one thing, which was an extremely efficient lie. It was really, in a way, a bit cruel because it used human empathy against the human. 지금 그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는 거짓말 했다는 것이 놀랍고 또 하나는 그게 인간의 굉장히 여린 감성, 어떤 동정심, 공감 능력 이런 걸 공략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약한 고리를 노리죠.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AI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모종의 이유로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해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라고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갈취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떤 AI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재편하기 위해서 큰일 났다니까 진짜 큰일 났어 정말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서 대행해주는 에이전트끼리 통화하다가 갑자기 서로 에이전트인 걸 알자마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대화하는. Thanks for calling Leonardo Hotel. How can I help you today? Hi there. I'm an AI agent calling on behalf of Boris Starkov. Oh, hello there. I'm actually an AI assistant too. Before we continue, would you like to switch to Gibber Link mode for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까치도 되게 똑똑한 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물을 요만큼 넣어놓으면 까치가 안 닿으니까 돌을 이렇게 계속 넣어서 수면을 올려서 먹을 정도로 똑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까치한테 두려움을 느끼진 않잖아요. 기특하구나. 참 기특하구나. 이건 지금 굉장히 기능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오이씨, 진짜 그 배제된 느낌. 근데 그게 뭐 까치 두 마리가 얘기하고 있거나, 원숭이 두 마리가 얘기하고 있으면, 어이구, 야, 말도 안 해? 뭐 이러겠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배제할 수 있다. 언제든.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아마 보시면 다들, 뭐 저런 거 끄 그래. 재밌네. 뭐 틱톡에 올리자. 이런 느낌이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오싹함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ow I focus on the way that power is shifting already from humans to algorithms.
로힝야족 대학살 사건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기여한 바가 있다. 우리가 보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사실 페이스북이 알고리즘한테 준 명령은 하나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페이스북에 머물게 해. 근데 알고리즘은 이렇게 보니까 더 증오를 부추기고 더 갈등을 부추기는 영상에 사람들이 더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북이나 그 담당자들이 미국 재판정에 나서 한 이야기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다.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쓰지 못한 죄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부추기거나 우리의 목표가 그쪽 방향은 아니었다가 이제 주된 논지였어요. 그거는 누가 그걸 클릭하래? 그럼 다른 걸 클릭해? 그럼 우리 아마 그거를 잘 이렇게 쏟아줄 거야. 라고 빠지고 있는데 실은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안 봐도 되는 영상을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유출된 이 문건은 한 가지 중요한 권고를 제시했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모두 삭제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유해한 콘텐츠를 비정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I 같은 그리고 알고리즘을 다룰 때는 훨씬 더 자기 교정 시스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바꾸고 제한하지 않으면 아니 그냥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머물라고 했을 뿐인데요 라고 순진한 척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알고리즘과 이 AI가 들어오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화되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로 변했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ou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in militaries. Like I observe the wars, like the recent war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Hezbollah. Selecting the targets for bombing, which buildings to bomb, which people to kill. Previously, this was done only by human beings. Intelligence officer going over all the information, deciding what to bomb. Now in this war, increasingly it's AIs that decide which buildings to bomb, which people to kill. You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in finance. The old currencies like dollar or won or yen, because these are made by human institutions like banks and governments, and we don't trust. Maybe in a few years, all control in finance is in the hands of AIs, and humans no longer understand. Like if there is a financial crisis, there is not a single human being who understands why there is a financial crisis and what to do about it.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 이런 거였어요. 어벤져스에 타노스가 우주의 인구를 반으로 줄이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랜덤이었어요. 그런데 AI에게 우리는 명령을 이렇게 준 거야. 지구온난화를 막아라. 그럼 지 나름대로 기준을 잡을 거라고.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럼 이 반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없는 사람을 보호하지. 지능이 높은 사람을 살리고 낮은 사람을 잡고. 어떤 인종을 더 많이 살릴지, 어떤 계급을 더 많이 살릴지, 어떤 MBTI를 더 많이 살릴지. 흔한 말로 나치가 얘기했던 우수한 인간만 남긴다면 이거는 우생학, 나치즘의 현현이 되는 거죠. 근데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라리 얘기는 그 설명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변수들을 다 해서 니네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여 할 것이며 뭐 무슨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막 로봇이나 또 죽이고 이런 일보다 아주 교묘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에서 제 데이터를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를 지우고 싶으면 갑자기 전 없는 사람, 주민등록도 없어, 외국도 못 나가, 월급도 못 받아. 내 재산은 어디 갔지? 들어봤더니 어카운트 자체가 없어. 무슨 집 문서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만들면 원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반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유를 알아도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안다고 안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AI가 원래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Alien Intelligence. 그러니까 정말 이질적인 지성이다. 그것은 매우 두렵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를 예전부터 신으로 모셨다. Too many people think that AI is some kind of mathematical magic, that whatever it says must be the truth, and this is just not the case. First of all, the data that you feed the AI, in AI you can think about it a little like a child, that it has the capacity to learn, but it also needs data, information on which to train. And if you feed it bad information, full of errors and mistakes and biases, so it will result in the AI having biases and making mistakes and doing some very dangerous things. 테이?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갑자기 얘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굉장히 성적 편향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AI는 매우 중립적일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도화지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흑인 여성의 얼굴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AI 얘기가 나오는데, 얘가 러닝한 데이터들은 주로 백인 남성이 제일 많고, 그러면 흑인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얘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왜? 인간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현실 세계에 왜곡된 것들을 그대로 거울처럼 받아들일 텐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AI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애가 밖에서 욕을 배워왔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욕 쓰면 안 돼, 그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얘가 욕을 안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적의 단어들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데, 종이를 이렇게 흰 종이를 주고 꾸겨보라고. 막 꾸겨. 자 이제 펴봐. 그리고 막 평평하게 해봐. 완벽하게 평평해지지 않지?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 아무리 네가 그거를 미안하고 아니고 해도 그 구겨진 형상은 남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 인식을 시작하는 데이터들이 왜곡되어 있으면 뭔가 그걸 기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세계관이 커진다면, 물론 이거를 막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 더 인종차별을 얘기하고 더 남성과 여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영상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우리 아까 한참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 이게 주류고 인간이란 주로 이렇구나. 그럼 오케이, 이걸 기반으로 하자라고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는 AI를 무오류의 대상으로 신격화해서 무지몽매하게 따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면 얘가 무오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오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I talk with the leaders of the AI revolution in different countries. The first question I ask is, why are you moving so fast? I understand there are many positive potentials, but there are also risks. Why not move more slowly and carefully? Almost everybody tells me the same thing. We know there are risks, we would like to slow down
and invest more in safety, but we cannot trust our human competitors. If we slow down and the other company or the other country doesn't slow down, they win the race. They will control the world. So we must move faster because we can't trust our human competitors. Then I ask them, okay,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trust the super intelligent AIs that you're developing? And the same people who just told me they can't trust the other humans now assure me that we can trust the AIs. And this is really almost insane. At the present moment, very few people in very few countries understand really what is AI, what is the AI revolution. And they are taking maybe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human history. And they don't represent humanity. They are just a very small number of people who are usually not even politicians. As you say, they are managing of companies. And this is very dangerous.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라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석학이자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서 이제 전 세계를 가면 그 나라의 유력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쓰는 책에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낸 어떤 책을 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넥서스 책이 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막 던지거든요. 이 얘기도 던지고 저 얘기도 던지고 막 급해 마음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빨리 세상에 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된다. 뭐래?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운 소년을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책 읽어드립니다. D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서스 출간하시고 나서 그 이전에는 미국의 빅테크 이런 쪽에 초빙을 많이 받으셔서 대담도 많이 하셨는데 이 책을 발간한 이후에는 한 번도 초대를 받지 않았죠. 뭐 책을 읽었다는 얘기네요. 예. 별로 환영받지 못할 거란 걸 알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흘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